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31개 종목에 출전하는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응원이 절실합니다.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의 결단이 없다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농촌 들녘마다 가을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맘때쯤이면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들판에 넘어져 있는 트랙터 한 대. 도로를 달리다 중심을 잃고 농지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수확철을 맞아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농민들은 경사지 등 위험 요소가 많은 농로가 사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농지나 이런 데에 길이 안 좋으면 울퉁불퉁하다든지 또 높이가 있는데 가다가 전복을 한다든지 하면은 기계 자체에 안전 그게 없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지역별로는 경북이 1,4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낮다 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 전후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수확철에는 그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 사용 전 점검을 하고 가대 적재 및 음주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꼼꼼히 기계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작한 지 어느덧 닷새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시들한데요. 장애인체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가 힘껏 서브를 넣고 상대방 선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또 공을 따라 달리며 멋지게 받아칩니다. 29일 오전 창원시립 테니스장에서는 전국 장애인체전 휠체어 테니스 남녀 단식 4강전이 진행됐습니다. 결승행 티켓을 둔 중요한 경기. 관중석에는 선수들의 가족과 지도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관람은 모두 무료.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도나 사람들의 와서 많이 경기 보고 하는 게 전국체전보다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자유형 100m 결승전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수영 경기장. 선수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서로 영법과 속도는 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완주.
이번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31개 종목에 6,100여 명.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필요한 건 관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전국체전이라는 큰 시합이거든요.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관객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응원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모든 선수의 땀과 노력이 응원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말하는 공룡부터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 등 다양한 공룡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고성 공룡 엑스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접어든 공룡 엑스포 이야기, 이만건 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룡 엑스포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수와 또 관람객들의 반응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주말까지 14만 6천 명이 저희 공룡 엑스포를 찾아주셨습니다. 비가 자주 와서 많은 아쉬움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브레이드 공연단들과 춤추고 또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람객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번 엑스포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아서 좋았다. 특히 AI 공룡, 말하는 공룡을 굉장히 신기했고요. 또 그리고 브레이드 공연과 서커스 공연은 엄청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공룡 엑스포의 흥행 덕분에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주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이번에는 좀 저희들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던 게 좀 있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역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kg짜리를 한 1,000포 정도를 관람객들한테 저희가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한돈 바베큐 무료 시식회도 같이 열었고요. 또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배부해서 우리 지역의 소비 촉진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제 엑스포는 우리 지역민과 또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공룡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시는 행사가 있다고요? 예, 정말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이번 주에 일요일인데요. 11월 3일 날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따라서 1월 야간 프레이드 개장도 하고 서커스 추가 공연, 행사장 마지막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불꽃놀이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엑스포장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 꼭 오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문화관광재단 이만건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을 이어오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의 결단이 없다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9일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 92,948명 가운데 76,926명인 82.8%가 투표했으며 93.2%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등의 요구안으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6월부터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차례의 교섭에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31일 급식과 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례없던 새학기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경남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20%인 약 2,500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영양사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잔디마당입니다.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는 반려인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려인 대부분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사료를 어느 정도 먹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양 표준을 이용하다 보니 품종이나 연령 기준에 적합한 사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영양 표준이 없다 보니까 펫푸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양 표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영양 균형에 근거한 반려동물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표준을 제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나머지 연령별, 품종별 좀 다른 것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이 같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을 충족시키는 완전 식품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가 남태평양 해역에서 향후 3년간 연간 최대 240톤의 이빨고기 어획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메로로 불리는 이빨고기의 새로운 어장 개발을 위한 남태평양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시험 조업 계획이 10월 페루리마에서 열린 동기군의 과학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험 조업은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11만 제곱미터 어장에서 이빨고기의 분포와 자원량 등을 조사해 과학적 자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수가원은 이를 통해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새로운 어장 확보와 함께 동수산기구에 대한 과학적 기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일 부산시가 수도권 소재 첨단기업과 잠재 투자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투자 유치 성과와 투자 유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산의 투자 특전 소개, 박형준 시장이 주재하는 기업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농심과 IEN 한창, 사인텔레콤, 코리아퍼스텍 등 총 4개사와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이들 기업이 2,552억 원을 부산에 투자해 31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경상남도는 산불이 자주 나는 봄철과 명절 연휴 등에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18만 9천 헥타르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군마다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약 3천 명을 투입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산불 불꽃과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산불 ICT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